서울 도심 한복판. 새벽 2시 팬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울린 긴급 속보 날림 한 줄이 엔터테인먼트계를 뒤집어 놓았다. 빙에서 전 일정 중단 후 잠적. 소속사 연락 두절. 마치 블랙아웃처럼 SNS 타임라인이 새까맣게 물들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두 눈으로 읽은 문장을 다시 음성으로 확인하고도 믿지 못했다. 올라오던 팬캠, 커버 영상, 짤방 제작 계정들이 일제히 숨을 고르듯 멈췄다. 무엇이 그를 무대 밖으로 밀어냈을까? 그 답을 찾기엔 긴 설명 대신 두려움이란 단어 하나면 충분했다. 데뷔 7년차. 사랑 노래를 부르며 관객을 무장해제시키던 그에게도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오는 그림자는 예외 없이 깊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심장이 아니라 목구멍이 뛰는 기분이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완벽주의가 박자처럼 몸에 배인 탓에 작은 이탈조차 스스로에겐 경보음처럼 들렸고 내 무대는 마감시간 다가오는 시험지 같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얼음이라 부르고 무대를 불이라 불렀다. 얼음이 불을 품고 견디는 시간은 길어야 새고 버티지 못하면 녹아내릴 뿐이었다. 결론은 도피였다. 하지만 흔한 해외 휴양지가 아니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휴대전화가 일제히 서비스 불가로 전환되는 산중 캠핑장. 그는 매니저도 코디도 없이 낡은 백팩 하나만 둘러매고 입구로 사라졌다. 소속사 대표는 며칠만 숨 좀 돌리고 오겠다는 음성 메시지 하나를 털썩받은 뒤 어쩔 수 없이 전폭지지 보도자료를 냈다. 기자들은 충전이란 단어를 제목에다 덧칠했지만 사실 그가 꼭 눌러끈 것은 충전기가 아닌 전원 버튼이었다. 첫날 밤 산새 소리가 드럼 스틱처럼 텐트 천장을 두드렸다. 그는 오래전 미발매 가사 노트를 꺼내 한 페이지를 찢어 모닥불에 던졌고 재가 되어 날리는 글자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목이 아닌 마음이 먼저 쉰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메아리로 돌아오던 순간 그는 비로소 두 팔에 남은 진동 알람을 끄듯 떨쳐냈다. 둘째 날 해뜨기 전 풀잎 위에 고인 물방울을 헤드폰 삼아 새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몸을 황토빛으로 적시던 안개가 거칠 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노래하고 싶다는 가장 단순한 본능뿐이었다. 72시간 만에 도시로 복귀한 그는 뉴스보다 먼저 팬카페에 장문의 손편지를 올렸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좋아서 노래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박수를 확인하려고 노래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박수를 마실 게 아니라 공기처럼 들이마실게요. 게시글 조회수가 100만을 넘기기까지 40분도 걸리지 않았다. 소속사는 새 앨범 작업 재개를 알리며 공백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표현으로 마케팅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댓글이 3만 개를 돌파하던 시점 뜬금없는 이름 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에 뛰어올랐다. 하루. 슈퍼맨이 돌아왔다. 신규 가족으로 등장한 3살배기 하루는 방송 첫 회부터 와사비를 먹었다. 울다 금세 웃어버리는 표정 도깨비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홀렸다. 그러나 그 다음 화가 편집실을 통과하던 주말 제작진은 대본의 일을 긴급 소집했다. 촬영 다음 날 새벽 하루가 온몸에 벌겋게 번진 발진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빠 신명호는 아이 체온이 내 손보다 뜨겁더라며 울먹였고 엄마 사야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뒤섞어 코끼리보다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의사는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판정을 내리며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시켰지만 제작진은 아이의 병원 장면을 과감히 덜어냈다. 대신 스튜디오에서 하루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와 카메라에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을 첫 컷으로 내보냈다. 위기는 편집됐고 남은 것은 나이도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여운이었다. 그날 오후 포털 실검 3위에는 빈에서 위치 추적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올랐고 비공식 팬디스코드 서버에는 예서 찾기 채널까지 개설됐다. 누군가는 합성된 산사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 올리며 뒤에 보이는 능선이 용문산과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팬은 예서 오빠가 예전 인터뷰에서 물소리 큰 계곡이 좋다고 했으니 오대산일지 모른다며
CCTV 설치 현황 지도를 공유했다. 하지만 곧 쉬겠다는 사람을 찾는다며 희지를 박는다니 모순 아니냐는 성찰적 메시지가 올라왔고 채팅창은 순식간에 셀프 치유 캠페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탐정놀이가 나 자신 돌보기 체크리스트로 전환된 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반전이었다. 사흘 동안 빈에서가 남긴 흔적은 단 한 장의 폴라로이드였다. 캠핑장 관리자에게 건넨 낡은 카메라로 찍은 밤하늘 셀카. 배경에 초승달과 장작불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불꽃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유성처럼 적힌 한 문장. 내 심장 소리를 스피커 대신 숲에 틀어놓고 갑니다. 관리인은 그 사진을 SNS에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팬들에게 예서씨가 잘 있었어요 라고 전한 뒤 누적 메시지 3,000개를 품은 채 채팅창을 닫았다. 팬들은 감사 댓글로 불꽃 이모티콘을 도배하며 그에게도 휴식을 선물했다. 서울 귀환 이후 첫 리허설은 예상외로 평화로웠다. 사운드 체크 도중 고음이 살짝 흔들리자 과거 같으면 표정이 굳어졌을 그가 오히려 스스럼 없이 웃었다. 다시 할게요. 마이크도 긴장했나 봐요. 스태프들은 묘하게 홀가분해진 현장 분위기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조명 감독은 오늘따라 조명이 덜 뜨거워도 될 것 같다며 조도 값을 낮췄고 음향 감독은 관객석 리버브를 줄였다. 관객이 아닌 음악이 먼저 호흡하도록 공간 자체를 재설계한 셈이다. 또한 빈에서는 라이브 앞서 팬들과의 20분짜리 프리쇼 토크를 전격 도입했다. 과거엔 무대 위 노래가 전부였지만 이번엔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심박수를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휴대폰 심박수 앱을 켜놓을 테니 제가 떨리면 떨린 대로 봐주세요 라고 선언했다. 예매 사이트는 해당 문구를 붉은 글씨로 강조했고 500석 티켓은 6초 만에 매진됐다. 반면 하루의 부모 신명호와 사야는 방송 후폭풍에 대비해 알레르기 일기장을 팬카페에 공유했다. 아침 메뉴 활동량 피부 상태 기분을 이모티콘으로 기록한 표였다. 100일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 게시물은 우리 아이와 함께 건강 루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고 순식간에 수천 명의 팔로워가 하루의 식단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유기농 시장 주가는 열흘 만에 8% 상승했고 알레르기 전문 연구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배로 뛰었다. 3세 아이가 엔터테인먼트와 웰니스 산업을 동시에 움직인 셈이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두 사건을 공감 자본의 결정적 사례로 꼽는다. 이제 대중은 화려함보다 허점을 승리보다 멈춤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빈에서 휴식 선언 당일 멘탈헬스 어플 다운로드가 35% 급증했고 하루 알레르기 소동 다음 날 어린이 식품 알러지 키트의 검색량은 평소의 10배 이상이었다. 입소문 대신 숨소문으로 불리는 이 트렌드는 한숨 한 줄이 한 줄기 매출로 이어지는 기묘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과거 기획사들이 완벽한 이미지 방패를 세우려 했다면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은 결점 공개를 전략으로 택한다. 실수는 스포트라이트보다 강력하다는 공식이 정설처럼 돌아다니는 것이다. 빈에서의 매니저 역시 예전엔 컨디션 난조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을 텐데 이번엔 불안감을 그대로 밝히기로 했다며 팬들도 인간인 그를 지켜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발생한 작은 해프닝. 라이브 예매 실패로 속상해하던 한 팬이 그럼 캠핑장 좌표라도 알려달라며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올린 글이 무려 1만 좋아요를 기록했다. 그러자 캠핑장 측은 공식 SNS에 사는 모두의 쉼터입니다. 다만 예서씨가 머문 자리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대신 설레발 치지 말고 마음만 놓고 가세요라는 재치있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댓글창엔 마음 놓고 갈 자리라는 표현이 밈이 되어 스트레스 해소 팁을 나누는 새로운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라이브 당일 무대에 오른 빈에서는 순서도 없고 세트리스트도 공개하지 않았다. 조명이 켜지자마자 들려온 것은 어쿠스틱 기타 한 음과 그의 생목. 떨리는 호흡부터가 노래였다. 첫 곡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숨을 쉬러 왔어요. 노래는 그 다음 90분 동안 울다 웃다 노래하다 숨 쉬다 그리고 마지막 곡 고백이 끝났을 때 객석은 일어날 타이밍을 잃은 듯 조용했다. 그 순간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온 건 깜짝 손님 하루 가족. 아이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삼촌 노래 짱이라고 외쳤고 관객은 비로소 폭발적인 박수를 터뜨렸다. 두 서사가 한 무대에서 만난 것이다. 공연 종료 후 공개된 데이터는 또 하나의 드라마였다. 실시간 기부 플랫폼을 통해 모인 순기부 금액 1억 3천만 원은 정신건강 취약 청소년과 소아 알레르기 연구를 위해 절반씩 배분됐다. 해시태그 샵사인 숨참지만은 24시간 만에 2천만의 노출을 기록했고 구독자 수는 평소보다 5배 빠르게 늘었다. 누군가의 무대 공포와 누군가의 두드러기가 결국 누군가의 희망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의 멈춤과 떨림에 이렇게 빨리 공명했을까? 심리학자들은 거울 뉴런을 말하고 미디어 학자들은 서사 동시성을 말한다. 하지만 답은 어쩌면 더 단순하다. 완벽하게 편집된 영상보다 픽셀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당신도 벽처럼 다가오는 무엇에 눌려 숨이 막힌다면 잠시 휴대폰을 뒤집어두고 상상해보자. 고요한 산속 모닥불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도 노래라는 다짐. 또는 작은 아이가 밤새 긁힌 팔뚝을 토닥이며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 누군가는 그 순간을 지나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지나 다시 뛰어놀았다. 그러니 우리의 순간도 곧 지나갈 것임을 지나간 뒤엔 조금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보자.